지금 오늘 지금 속보 중에 하나가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이제 대선 뒤로 밀렸네요. 그러면은 진행 중이던 재판 선거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예. 위반 파기환송심 네. 그리고 위증교사, 대장동 예, 다 세 개 지금. 재판이 다 이제 대선 뒤로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시면 지금 국회에서 헌법 지금 뭐 헌법 84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느냐 뭐 재판은 포함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인가 뭐 개정안까지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 개정 안 해도 뭐 알아서 그 바람이 알아서.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굴복해버리는 누워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저는 그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법원에서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자기의 법조적 양심을 걸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상 대법원의 반기를 들어본 것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맞습니다. 현상이 된 예.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누가 지킵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사법부는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결국 법원은 판결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 사법부 그 법 정치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는 정치 트랙으로 가는 거고 사법은 사법 트랙으로 가는 것인데 정치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노무현 그렇죠. 전 대통령이 2007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그런 그 일이 있다. 마치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 같다. 네. 정치인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도 정치인도 법에 따라야 된다.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좌우할 것 없이 많이 존중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그 법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거는 대놓고 사법을 네. 까고 이분들한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는만 있고 법치주의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 두 기둥은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예요. 얘네는 민주주의만 있고 법치주의는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없으면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가 할 없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나간다고 생각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이 결국엔 뭐 연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잇따라 세 개 재판들 다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네네, 알아서 긴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좁았는데 14일 날 다음 수요일 날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예. 그리고 대법관들 지금 탄핵은 일단 홀드했지만 네네.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법원장 포함 제가 대법원 그 저기 사무처장은 네. 나온 걸 봐서도 네네. 대법관이 대법관 10명을 한꺼번에 청문회에 세우는 국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빅뱅 이후에 지구가 해서 인류가 있은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예. 그게 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독재를 사법부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세를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국회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명확하게 어떻게 돼 있느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관여가 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소추하는 데 관여가 될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이거에 바로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지금 국회 관련 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헌적 청문회인 거예요.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그 네. 일부 언론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제가 김종민 그 옛날 그 순천지청장님이 김종민 글을 썼는데 변호사님, 예. 김종민 변호사님이 오늘 그 도대체 민주당이 그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근거로 대법원장을 네.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부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글을 쓰신 것을 아침에 그 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네.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여기 있죠. 네. 지금 예. 네, 민주당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유죄 파기환송한 대법관 11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법적 근거가 뭔가 했을 때 국회법 65조 청문회 1항에는 예. 중요 안건 심사와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국정조사나 감사에 따라서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가 그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되는 사건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재판도 정지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그런데 하죠. 지금 얘기를 했던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네.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해서 소추와 재판과 재판이 소추를 법적으로 완전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이거 그 장원준 쇼의 특정 특정이 단적인 겁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네. 예.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서 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헌법 84조를 지금 얘기하는 국정조사 및 그러니까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서 재판과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 소추를 완전히 분리해서 예. 사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법인 겁니다. 이게 헌법 84조 아니, 말고 헌법이 65조 아니고, 헌법 84조에 그게 돼 있고, 돼 있고, 예.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예. 재판인 것이죠. 기소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라고 분류를 해놨다. 에 관여할 목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과 그 전 단계인 소추는 완전히 법률 용어로 구별하고 있다. 이것도 꼭 우리 장원준 쇼에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새로운 발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 발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되자마자 아마 본회의에서 그거 통과시키고 넘겨서 바로 그럼 시간이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꼼꼼하게 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 가지고 그러한 무도한 법에 대한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그러니까 아마 청문회를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네. 안 나갈 겁니다. 나가지 그렇죠. 않을 그 거예요.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안 나가실 겁니다. 예.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고발 검찰 근데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어디 할 것이냐? 공수처에 공수처. 거부할 거예요. 예, 공수처에. 그러니까 이거 선거운동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이름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거든요. 진상을 떠내. 진상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들 다 이렇게 재판은 연기시켰지만 예. 5월 1일 날 대법원 선고는 남아 있거든요. 네네. 파기환송 시.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 자체가 대법의 선거 개입이다. 그거 부당한 거다. 그렇죠. 그 주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 나중에 이제 그 파기환송된 이후에 네. 진짜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그 사건을 진행을 정지시켜버리고 대법관들도 탄핵시켜버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30명을 누린 다음에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지 면책 받으려고 셀프 무죄 받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죠? 대법관도 100명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관 100명 그러니까 10명 더하기 네. 대법관 보니까 저 법원 조직법인가에 예. 대법관은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걸 대법관은 100명으로 한다로 지금 입법 권력 갖고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 전부 대법관 만들어 보면은 정말 입법, 행정, 사법까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권력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 손에 거머쥔 삼위일체 권력이다. 그게 바로 차베스와 같은 베네수엘라 후진국 아닙니까? 네.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를 가진 나라는 말은 상권 분립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만 권력 분립을 해놨지 모든 권력은 그 총통 같은 사람한테 다 지금 귀속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특급 열차를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6월 3일 날
이재명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열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게, 부분을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인 나으리들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그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